맞벌이로 월 400 벌고 있는 부부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이 저희 부부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매월 저축을 200만 원씩 한다고 해서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요? 살고 싶은 곳에 살면서 210만 원 주담대 대출 갚으며 이게 저축이다 생각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너나이님 코코드리님, 제가 생각하는 것도 혹시 영끌일까요? 답을 알고 싶어 얼부닷컴에 고민을 남겨봅니다. 4억 8천만 원 대출을 받아 용인시 수지구 6억 이하 아파트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습니다. 40년 대출 상환으로 한다 치면 월 210만 원씩 상환하면 되더라고요. 월 200만 원 저축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대출을 갚는 것이지만 거주가 안정되었으니까요. 아이가 올해 4살인데 앞으로 3년 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한 곳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올해 특례보금자리로는 8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이 저희 부부에게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값도 하락을 넘어 바닥을 찍고 있으니까요. 35살에 결혼한 6년차 맞벌이 부부. 아이를 잘 키우면서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 삶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소득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에게 계획을 엑셀로 정리해서 보여주면서 최소 한 달에 200만 원은 집에 갖다 달라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월 100만 원 생활비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월 315만 원, 남편이 100만 원을 벌어오는 구조입니다. 남편의 직업이 들이는 시간에 비해 수입 규모가 적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가진 게 많이 없는 부부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알바든 뭐든 해서 수입의 규모를 늘리고도 싶습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더 버는 방법을 고민하지만 뾰족한 수가 안 보입니다. 월 210만 원 주담대 대출 내자고 알바하는 게 맞나? 현타도 옵니다. 10년 뒤 제가 바라는 모습은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아이 학교 보내면서 노후 준비도 가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이가 배우고 싶어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파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입니다. 친구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끙끙댔던 혼자만의 고민을 보내봅니다. 너나이님, 코코드리님, 저희 부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연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특례보금자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또한 특례보금자 이론을 활용해서 이참에 한시적으로 이게 허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참에 내 집 마련을 좀 무리해서라도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댓글 보니까 뭐 특례 보금자리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특례 보금자리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그 얘기를 먼저 깔고 가야 보시는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고 또 이해도 되니까. 맞습니다.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거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대출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맞아요. 맞는데 이름은 새롭지만 내용은 새로울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아마 대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적격대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적격대출은 대출 차주의 소득을 안 봐요. 원래. 네. 그리고 9억 이하 주택에 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었고 5억 한도로 대출이 나왔었고요. 그 부분 똑같네요. 네, 금리도 보금자리론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너나이님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 특례 보금자리론 아니에요? 비슷한데? 비슷한데요? 근데 뭐가 달랐냐면 적격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그대로 적용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 담보대출이 40%까지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적격대출은 9억 한도로 5억까지 대출을 해주지만 사실상 40%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근데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짬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금자리론은 어떠냐? 보금자리론은 금액 제한도 있었고요. 소득 제한도 있었고 그 다음에 9억이 아니라 6억이 안 되는 아파트만 살 수 있었고요. 3억 6천까지 한도로 대출, 물론 4억 2천까지 예외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3억 6천까지만 대출이 나왔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었고요. 다만 보금자리론은 규제 지역에서도 LTV를 70%까지 해줬어요. 대출, 그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리하겠습니다. 적격 대출에다가 그냥 LTV 70%까지 해주는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득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적용할 수 있고요. 대출 한도는 5억까지입니다. 그리고 대출 그 한도를 적용할 때 LTV는 70%까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뭘 먼저 아셔야 되냐면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왜 나왔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면 야 그거 해준대 이렇게만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눈앞의 것만 보면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왜 나온 거지?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특례보금자리론이 왜 나왔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원한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급락을 하는 거에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기존의 담보대출을 받으신 차주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높아지는 거죠. 왜? 기존의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담이 너무 커지고 그 부담이 커지면서 공포도 커지고 그러니까 그게 투매 현상으로 일어나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겠다 라고 해서 정부 입장에선 첫 번째로 실수요자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싶은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둔갑을 해야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렇죠. 걸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한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특례보금자리로는 기존의 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이걸로 대출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자가 이거는 고정금리거든요. 고정금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담보대출 이자가 지금 은행 가면요 그냥 거의 5% 후반 봐야 돼요. 맞아요. 1등급이라도. 근데 이거 지금 이자가 이번에 이제 나왔는데 그 5% 정도 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뭐 4% 초중반대에서 5%까지 그 밴드가 있긴 한데 4% 초중반 받으시려면 소득 같은 게 진짜 낮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특례보금자리 받을 거면 내가 대출이자 5% 정도 감당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은행에서 1등급도 5% 후반이니까 금리가 유리하죠. 금리 부담이 커지시는 그렇죠?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이 대출을 바꿔치기 할 수 있죠. 자, 이 대출로 바꿔치기 하면 금리 부담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투매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런 걸 지금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정부는. 자,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이 그려지셨어요? 그 상태에서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약간 복잡한 게 있어요. 생애 최초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로 받을 수 있느냐? 생애 최초 대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LTV 80%까지 해줄게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출의 한도는 6억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역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반대로. 자,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는 70%까지거든요. 네. LTV가. 네. 근데 생애 최초는 80%까지잖아요. 이 두 개를 생애 최초를 특례로 받으면 또 80%까지 해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거는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언급된 게 없습니다. 네, 아직은. 근데 아마 보금자리론에서 생애 최초 구매자들한테는 한도를 더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도를 더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은행 같은 데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시게 됐죠. 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없어요.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보다는 은행에서 받는 일반 시중 대출, 담보대출 금리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5억 한도로 LTV 70%까지 그리고 적용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금자리로는 DSR이 아니라 DTI를 봅니다. 자, DTI와 DSR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고요. 네네네네. DSR은 그냥 DTI보다 대출 받는 게 더 빡빡한 구조예요. 쉽게 얘기하면 DSR이 아니라 DTI를 본다는 건 일반 대출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코코드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연은 저희가 또 잘 읽어봤고, 이제 답변을 이제 드릴 네. 건데,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그 특례 보금자리론을 써서 대출을 좀 최대한 풀로 땡겨서 어찌됐든 200만 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원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어쨌든 또 고정금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집을 좀 사고 싶다. 지금 요 말씀이시잖아요. 어쨌든 그 집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네. 어머님이 네. 안 된다고 하셔서. 안 된다고 하셔서. 자, 그럼 제가 좀 자, 네네. 그럼 왜 안 되는지 우리가 또 이유를 알아봐야죠. 이제 집을 좀 사고 싶으신 거죠? 네, 아이 초등학교 갈 때 초등학교, 중학교를 한 곳에서 살면서 보내고 싶어서요. 제가 좀 봤어요. 좀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월 소득이 지금 한 420 정도 되시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지출은 이제 한 300만 원 정도를 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매달 저축이 가능하신 금액이 1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집은 6억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계신 거는 한 1억 2, 3천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생애 최초 특례보금자리로 80%를 받으셔야 되고, 그러면 4억 8천 정도의 대출을 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40년 정도로 계산을 해봤고, 저도, 그리고 계산해서 보내주신 걸 보니까 40년 정도를 5% 이자로 계산을 하면은 한 220, 30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2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구조인데, 220만 원을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리금 네네. 상환을.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소득이 모자란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수입을 그쵸. 늘려야 하는 게 첫 번째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수입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조금 고민이 된다는 게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대출 실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분은 대출이 80%면 80% 해준다니까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걸 감안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DTI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DTI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득 대비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예를 들어서 내가 400이다. 그러면 이거 60%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400만 원 곱하기 60%를 하잖아요? 그러면 240만 원까지밖에 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계산하면 한 220, 3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60% 턱까지 차는 거예요. 근데 또 만약에 아내분께서 본인 명의로만 집을 사신다고 하면 본인의 소득 가지고만 할 거거든요. 아, 그러면 본인의 소득이 320만 원이다. 그럼 이거에 60% 하면 한 180만 원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례보금자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례보금자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4억 8천까지 대출이 받기가 어려우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대출 자체가 어렵다. 안 된다. 예,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보게 됐냐면 지금 우리 그 사연자분이 적정한 대출이 얼마인지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소득 상황에서 적절한 대출은 어느 정도일까? 이거를 알아보셔야 돼요, 먼저. 예,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적정한 집값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아까도 말씀하셨고,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영끌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왜냐면 영끌을 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 사연자분께서 4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냥 그거 복구하고 나면 나이 50이 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과 내 시간은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을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계산해서 제시해드리는 가격대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런 곳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눈을 많이 낮춰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또 괜찮은 곳들을 한번 같이 찾아봐요.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네. 아셨죠? 자, 일단 금액 계산을 해볼게요. 네. 지금 현재 420만 원을 벌고 300만 원을 월 수입, 이제 월 지출을 쓰시면 120만 원이 남아요. 그럼 근데 성과금도 1년에 1,400 정도를 고정적으로 받거든요. 네, 그러면 1,400이면은 한 달에 뭐 120이 아니라 200만 원 정도 저축이 되는 건데, 네. 예, 성과급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동시에 아이가 커가면 교육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지출이 늘어나니까. 예, 예. 그러니까, 플러스. 예, 그렇죠. 이거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면 사실 마음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영끌하지 말라고 말을 했던 거는, 그래서 저 욕도 많이 먹었어요. 집값 올라갈 때는. 영끌해서 더 비싼 집 샀으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네. 근데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영끌하신 분들 견딜 수 없다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월 420을 번다. 그리고 300을 쓴다. 그러면 120만 원 정도가 남잖아요. 그럼 120만 원 중에 저는 60% 정도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이 되는 정도의 대출이 적정하다고 봐요. 그럼 왜 너나인이 왜 60%예요? 그러면 금리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목돈을 써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 누가 아프다거나 맞아, 이러면. 맞아.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매달 저축은 돼야 되는 거예요. 적게라도.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 아까 성과급 받으신 것까지 해서 제가 대충 150만 원 정도 매달 저축할 수 있다고 하고, 거기에 60%면 뭐 한 달에 90에서 100만 원 정도 대출 상환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90에서 100만 원 정도로 일으킬 수 있는 대출, 현재 특례 대출 5% 기준으로 일으킬 수 있는 대출은 1억 5천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을 미리 해놨거든요. 1억 5천에서 1억 8천이면 지금 가지고 계신 돈 1억 3천에 그걸 얹으면 3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제가 그냥 돌리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예. 지금은 무리하실 생각을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 너무 무모해 보여요. 제 어느 느낌까지 들었냐면요. 제가 우리 수진님보다 수진님 가정을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였어요. 저는 처음에. 저희 걱정했어요. 예, 얘기 듣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네. 사연을 보내보기도 해요. 아, 전문가한테 들을 게 네, 필요했어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 맘에 드는 집을 사는 거는 어찌 보면 일반적이고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처음엔 욕심인 거예요. 내가 지금 첫 집을 이 3억짜리 집을 마련한다고 해서 내가 평생 3억짜리 집에 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문제인 거지.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집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속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스스로 자기가 갈아타고 하면서 강남으로 한 발 한 발 와서 자수성가한 분들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이도 있으신데 안정되게 시작하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이 지금 수도권 용인, 뭐 수원, 뭐 성남 이 근방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근방부터 찾을 거고요. 제가 이거를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가격 필터를 사용합니다. 저는 네이버 부동산을 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부동산이 실제 매물 기준으로 나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물건들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을 주로 보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3억으로 이렇게 필터를 걸면은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축척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3억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떠요. 근데 이건 6억인데 왜 떴냐면 이건 전세가 3억이라고 그렇고요. 거래 방식을 매매로 하면 여기 이제 10평대가 3억 7천대죠. 이거 58제곱미터니까 3.3으로 대충 나누면 평수가 나오거든요. 저건 한 19평 정도 되는 거예요. 좀 더 내려가면 여기 수원 쪽에 좀 집이 있네요. 여기 용인 쪽에도 용인 쪽으로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수원 쪽에 집이 있죠. 수원의 메탄동이거든요. 여기가 메탄동 쪽이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권선동 쪽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벽적골이라고 있어요. 벽적골 영통이죠, 여기가. 근데 제가 우리 그 사연자분의 가장 원하시는 니즈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보낼 수 있는 곳.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게 맞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학군이 너무 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네, 근데 학군이 낮다, 안 낮다는 사실, 제가 임장하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요.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제일 문제가 덜해요. 그게 높든 낮든. 예. 왜냐면 안 그러면은 그 안에서 좀. 상처받는 일이. 예,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엄마들의 마음도 그렇고. 저 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씩 보다 보면 여기 3억짜리가 있는데 얘는 73제곱미터. 그러니까 21평 방 2개짜리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아파트들은 다 90년대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렇게 다 이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거든요. 이제 화면 딜레이가 있어서 좀 이따 보이실 텐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위에 중학교 하나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쪽도 보면 여기도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들이 다 같이 있잖아요. 금액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는 이제 권선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을 위주로 집을 사서 사는 걸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뭐 이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2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거 방 3개짜리거든요. 방 3개짜리가 3억 5천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세부적으로.
여기에 이런 거 보면 3억이 있네요. 중층에. 네, 중층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3억이 넘는 집을 사면 무리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어떤 특정 아파트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고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돌아다니셔야 돼요. 돌아다녀 보시고 여기서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어떤 아파트가 같은 값이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집 사서 어느 정도 수리하면은 충분히 살기 괜찮으니까 예,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네. 근데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집을 네. 사서 정착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전세로 살다가 돈을 더 모아서 나중에 사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이런 거예요. 저한테 내년에 내후년에 어떻게 될까요를 물어보신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항상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미래의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고 말하면 모른다고 말해요.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예. 정말로 본인께서 지금 이 집값 떨어지고 있는 거 관심 있으시니까 보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집을 사고 싶으신 마음이 너무나 크다면 저는 무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를 도와드리는 정도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리고 저라면 돈을 조금 더 모으려고 노력해 볼 것 같고요. 예, 네. 소득을 좀 더 키워서 돈을 좀 더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거를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소득을 늘리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우리 사연자분들한테는. 예, 그래서 그건 많이 남편분하고 상의를 많이 해보시고, 남편분이 영업으로 소득을 늘리실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한번 가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게 또 함부로 될 수 없고, 또 이러다 갑자기 집값이 올라버리면, 예, 또 애매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일단 그 솔루션 제시해 주신 거에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네. 지금 집값이 저렴한 건 다 90년대 구축이긴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제가 이제 고쳐서 아이 학교 보내면서 살다가 네. 그 집을 갈아타게 할 시점은 네.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그것도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예요. 저희 가정에. 예, 가정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그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도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집 사서, 집 사고, 집 갈아타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 같으세요? 돈이죠. 네. 그죠? 그러면 돈을 많이 모으시거나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를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왜냐면 저는 망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걸 도와드리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왜? 망하면 뒤가 없거든요, 부동산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망하는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해요. 왜?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나는 애인데 쟤는 신축 아파트 사는데 저는 왜 여기 살아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중요한 거는 본인께서 지금 살 수 있는 집이 우리 가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집의 매매가 한도는 3억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무리하는 선택을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 그렇죠. 자, 저는 이것도 되게 가치 있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내 상황을 바꿔야겠죠. 내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내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심플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처럼 살던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앞으로도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으면 영원히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 사연이 오늘 채택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아,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걸 깨달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이걸 깨달으셔서 다행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 합니다. 제가 모든 분들, 이걸 하면서, 제가 그분들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 저를 돌아보게 되고, 제가 되게 한계가 있는 그런 어떤, 그냥 인간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상담을 통해서 우리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까지도 깨달음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무리해서 망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 저는 그걸 많이 알리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부동산은 한번 잘못하면 10년, 15년이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코크드림님 잠깐 바꿔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물론 영끌인 건 알긴 했지만, 그래도 또 고정금리고 하니까 소득 좀 높이면, 내가 원하는 집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무리다. 지금 6억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내가 갈 수 있는데 가기는 어렵다. 좀 징검다리로 갈아타기로 하나씩 우리가 가자 하면서 이제 너나이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거는 이제 수지구 쪽이었으나 아무래도 그런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네. 맞춰서 영통 쪽을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올라가기가 좋아요. 수원 영통에서 또 거기서 좀 더 이제 그 소득이 내는 게 높아지면 수지로 갈아탈 수가 있고요. 또 수지로 갔다가 네. 또 좀 더 좋아지면 분당 갈 수 있고 또 거기 좋아지면 또 강남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 어떻게 그럼. 한 번에 분당 가고 한 번에 강남 간 사람이 일반 직장인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또 되게 양쪽에서 또 도움 없이 지금까지 또 잘 이제 해오신 것 같은데 그런 또 마음 가지고 있으시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다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영통 쪽 가보시면요. 실제로 한번 임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주변 구축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또 여가고도 가깝고 학교도 많아서 아이들이나 이런 보면은 되게 또 분위기도 괜찮고요. 아이 키우기 좋습니다. 그럼. 한번 네, 임장 한번 알고 가서 있어요, 주변에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네. 꼭 임장 가보시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니까.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저희 지금 요즘 들어오는 사연들 다 보셨죠? 무리해가지고, 네네. 영국글에서 무리해가지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래도 네. 다행스럽게도 저지르기 전에 이렇게 채택이 되신 게 얼마나 복이에요. 다행이야, 진짜. 그래서 복이에요. 제가 올해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지금 일단 저희 당첨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미리 또, 그러니까요. 나중에 또 영끌에서 사연 보낼까봐 우리가 또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방지해주는 근데 거예요. 사실 저 같은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소득을 안 본다는 그렇지. 그거에 혹하지. 혹해서. 알지. 혹하지.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6억짜리 사겠어. 그래서 혹한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별다방님이라는 닉네임으로 저도 40대입니다. 모은 돈 없고 영끌한 상황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 버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할수 힘내세요. 있지. 라고. 그렇죠. 네, 아이고야. 우리 감사합니다. 별다방님은 이미 저지르셨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채택이 됐으니까 이거는 하늘의 진짜 운이 올 한 해 잘 될 거라는 그 운으로 지금 드린 거예요. 근데 현실을 봐, 현실을 보고 살고 싶은 것과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을 구분을 짓고 그쪽으로 이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다음 사연이 있어서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나이님께서 해주신 말씀, 네네, 말씀드릴 거 있어요. 네네. 너나이님 강의 2차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나이님 강의, 그래요. 1차 너무 빨리 매진이 돼서. 그렇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달에 있는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사고 치지 마시고 잘 기다렸다가 네, 네, 강의 들으시고 그때 한 번 더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